예지문학회의 두 번째 출판 기념회를 다녀왔습니다. 강사 김종혜 경희대 교수의 강연과 시카고 작가들의 작품 소개 함께 보시죠. 오늘 저희 예지에서는 특별하고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즐거움을 만끽하고 또 문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특별히 김종혜 교수님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정말 그 한국의 그 문학 그 사에서 정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저는 그 거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종혜 교수님이 오신 게 참 감사한 것이 이 모든 사회적인 그러한 일들과 문학적인 업적들 가운데서 우리 미주에 있는 이 문민들의 작품들을 한국에 소개해 주신 그러한 한국과 미국 문단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됨에 대해서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 인간이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작품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 이것은 문학이 버릴 수 없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모국어 민족으로 글을 쓴다고 할 때 그것을 도외시하고 쳐다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문단의 시각에서 해외 동포문학을 바라보는 그런 눈입니다. 통틀어서 재외 동포문학, 해외 동포문학 이렇게도 말하고 보다 학술적으로는 디아스포라 문학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강제적으로 이산된 유대인의 집단 거주지 또는 그 이산된 상황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단되고 이산되어 있는 어떤 이 한 민족의 이 비극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한국 문학에 있어서 남북한도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모국어로 이 창작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포스트가 네 군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국어로 글을 쓰는 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미주 지역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한 15년 넘도록 이 분야를 공부하고 글을 쓰고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각자 개인의 삶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보람이요 또 삶의 위안이요 또 어떤 균형성이 될지 모르겠으나 좀 더 크게 보면 모국어 민족어를 지키는 일이어서 글을 해외에서 글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고 있고 그것이 이와 같은 문예절을 발간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다. 정말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부딪히는 글을 쓰는 분이 아니겠는가. 다만 디아스포라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적 차원에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소재를 잘 살려서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가 된 터인데, 오늘 이 출판 기념을 가능하게 한 21명의 또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도처에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들의 행렬이 예지문학에 실려 있습니다. 산세, 송술래, 내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골 앞산은 오래도록 살아있던 산세에 있었네. 도도 도도도 그 소리 초가마을 집들로 달려가다 어린아이 눈빛 닮은 산밑 냇가로 되돌아갔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 아그네스타, 강원덕배기와 스님의 집 아름드리 느티나무, 큰 집 곳간에 막걸리 항아리, 욕이란 욕은 줄줄이 깨차고 있었으며 막걸리로 당신의 아픔을 달래며 평생을 사셨던 욕쟁이 고모, 살살이 꽃 한 묶음 손에 쥐고 흔들어주던 석영말이 고향이 아스라이 타국 하늘에서 멀어져 간다. 수냄방, 송복진, 이제 온 세계가 한 지구촌이 되어 동가서의 왕래가 잦아졌다. 지구촌 곳곳에 빈둥지 주인들이 나그네들을 위한 만남과 나눔의
섬기는 둥지를 더 많이 들어갔으면 하고 바라본다. 나의 벗은 모습 김영희. 내가 보낸 사랑의 크기만큼 맞물려 오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고통하던 시간들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그 어떤 부정적 편견이나 냉정한 눈길도 녹일 수 있듯 온천수로 뜨거워진 몸에 흰 눈이 닿자마자 자취를 감춘다. 아, 내 마음도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아직도 못다한 말 김정희. 엄마는 자신의 힘든 얘기보다는 엄마 기운 충전시켜줘서 고맙다 딸아 하시며 한결같이 자식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로 통화를 끝내신다. 나 송인자. 너는 가고 없는데 가나프고 여린 줄기 버틴 때 등받치고 잘도 견디었지. 매듭매듭 많은 사연 엮어가며 메마른 줄기 끝에 파란 잎의 자존심은 사계절 한 해를 그렇게 건너뛰어도 희망을 잃지 않았지. 삶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이영옥.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이 자신의 실체라고 믿고 살아오던 어느 날 갑자기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이 사라진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라는 거울에 금이 가서 그 안에 있는 자신이 균열되어 보이기도 한다. 사막에서도 별은 보인다. 장영은. 그리고 그곳에 사는 돌개바람에게 왜 돌고 도는지 묻고 싶다 하여 이렇게 답시를 보냈다. 허전한 그것이 비록 인생이라 할지라도 늘 주변을 맴도는 돌개바람이 있어 조금은 덜 먹먹했다. 모질게 불던 바람에 뚫린 가슴을 보았는지 차마 지나지 못하여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 추자고 손을 내민다. 사막에서도 별은 보인다. 눈 김경호. 반짝이며 빛나는 백색 비단 화단에 내 마음도 피어난다. 아, 포근한 은빛가루여, 녹아내리는 마음의 눈물이여, 겨울의 얼굴이여. 떠나버린 자리 주승녀. 사랑이 머물렀던 자리가 덧나고 있나 보다. 약이 없는데 의할거나 약도 없는데. 도토리 젤리 양정순. 그가 청년으로 자란 어느 가을날 쓸쓸한 마음으로 공원 산책길에 도토리를 만나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가 생각나는 그리움과 함께 즐거운 추억이 그가 잠시라도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이순 2년 만에 소녀의 기도를 칠 수 있었다. 처음 곡을 받아 연습하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 아주 작은 카누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방황을 잃고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다. 저녁 밥상을 차리며 기다려도 다시는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린다. 아무리 기다려도 밥상 앞에는 눈물로도 결코 올 수 없는 그 사람을. 붉은 크리스마스 정은희. 우주 공간에는 나라고 주장할 자리가 없는데 무엇이 그리 아단 법석이란 말인가. 눈이 내린다 그날처럼. 장미꽃 향기가 몹시 그립다. 익숙한 모습이 눈바람 타고 고통의 세월을 만져주고 있다. 세월은 인과 홍보의 지엄한 법칙을 말하리라. 설레임 남정현. 설레는가 그의 물음이 가슴으로 휘휘 들어와 이리저리 몰려다녔다. 그러고 보니 설레임이란 단어를 완전히 잊고 산 지가 꽤 될 것 같다. 내 심장을 쥐게 하고 나를 살게 했던 바로 그 단어 설레임. 먼 봄이 달이 풀리던 날 이선숙. 나무는 사투를 건 듯 물을 퍼올립니다. 우퉁이에 숨어있는 어린 가지 길트느라 겨우내 쉬지 않고 제 몸 안에 우물을 팠나 봅니다. 그리움 우건옥. 너와 만나던 먼지꽃 흩날리는 신장로기. 할머니의 열줄 김밥이고 장사가던 고갯마을.
향긋한 백꽃잎 눈처럼 휘휘 날리던 사방이 하얀 과수원 길목. 살아나는 박제 신정순. 물고기들이 물 위로 쑥쑥 튀어오르다가 다시 잽싸게 물속으로 잠수하는 광경을 함께 바라볼 때였다. 물밖을 경험한 물고기는 다시 물속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전과 같은 생각으로 살게 되지는 않을 거야.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물 바깥 세상을 가슴속에 지니며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한 건 누구였을까? 형이었을까? 아니면 나였을까?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나는 김정호. 나는 가해질 당합니다. 당신에게 입혀주기 위하여. 달을 고쳐주세요. 이지연. 달이 동그래졌잖아. 아빠 이리 나와보세요. 달이 다 나왔어요. 황금알보다 더 예쁜 달이에요. 하나님, 이제 달이 작아져도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실 테니까요. 순이와 초상화 강민숙. 액자를 사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초상화를 그려준 화가가 발랄하고 화기애애한 예사 관광객보다 어딘지 모르게 진지한 순이 자신의 모습에 시간과 공을 더 많이 들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아침 안개비가 자욱한 한옥마을 내 거리를 오가며 초상화 그리는 도구와 화가를 찾아보았지만 그 화가는 그날 그곳에는 없었다. 정원 단상 최영선. 그 작은 꽃도 하나씩 순서대로 피고 순서대로 지는 식물의 질서. 아마 이런 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은 제라늄을 만드셨나 보다. 질서는 세상의 가장 근본 이치인데 이것을 배우는 게 이리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 질서 하나 배우려고 우리는 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지문학회 출판기념회와 강연회가 함께 열리고 있는 장소지요.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예지마을, 예지문학회 이름이 참 좋죠.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가 이 문학 모임이 10여 년 됐습니다.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리고 문집을 내고, 그동안에 오랜 세월에 비하면은 문집이 한 권 나오고 이번이 두 번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모국어로 글을 쓰고 또 책을 내고 그와 같은 문학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모국어 민족어를 살려가는 일이고, 작게는 각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
보람이 되고 그리고 삶의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하는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어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중문화 또 이중언어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혀왔던 모국어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글을 쓰면 한국의 문화 습속이라든지 전통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표현도 어색할 게 없고, 그런데 전혀 다른 곳이란 말이죠. 다른 문화권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모국어를 살려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문단의 뛰어난 시인 또는 작가들에 비하면 외국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문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문학성이 우수하다 아니면 약간 못 미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오면서 제 2집 예지문학을 다 읽어봤습니다. 좋은 작품이 많아요. 그 중에는 한국 문단에 내놓고 다른 작가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작품도 여럿 있습니다. 이 예지문학이 더 발전해서 해외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동포문학, 한국 밖에서 한국어로 글이 쓰여지는 중요한 몇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미주 지역이고, 그 다음으로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 문학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조선인 문학이 있고,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문학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좋은 뜻으로건 또는 그렇지 않은 뜻으로건 다 고향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5세 또는 2세, 3세의 경우에도 앞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어받고 있는 부분이 많죠. 말하자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삶에 있어서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을 소재로 좋은 글을 쓸 수 있단 말이죠. 중국 원나라대의 시인이 국가불행 시인행이라고 하는 한시 한 구절을 썼습니다. 국가가 불행한데 시인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삶이 팍팍하고 어려우나 그것이 좋은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삶의 현실을 문학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해외 동포 문학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목표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구양수라는 사람이 삼다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한 게 있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서양의 쇼펜하우어가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똑같이 말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한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두었느냐 하면 많이 생각한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많이 읽는 것, 잘못 읽어서 위험할 수 있는 것을 경고했고, 잘못 써서 오히려 오도될 수도 있다. 생각을 많이 해라. 이런 뜻이었는데, 동양문화권에서 삼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중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좋은 작품을 읽고, 그리고 스스로 많이 써보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인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깊이 있는 생각.
좀 더 욕심을 내자면 건전한 상식과 균형 잡힌 교양을 가진 사람의 깊이 있는 생각이 좋은 것을 생산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옷감이 좋으면 마름질을 좀 잘못해도 옷이 괜찮은데 옷감 자체가 시원찮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옷이 안 됩니다. 그 옷감이라고 하는 것이 곧 생각의 바탕, 그리고 그를 이루는 주제 같은 이런 것이 되겠죠.